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조금 평소에 이야기 못 드렸던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갑자기 찍게 되었고요. 오늘은 12월 8일 일요일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말에도 제가 좀 일이 토요일날도 있고 오늘도 있는데, 오늘 특히 이번 주에 한 4분 정도가 이렇게 손해사정사 관련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데 좀 어떻게 좀 방향을 잡으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사실 주간에는 바쁘고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 어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일요일 날에는 진짜로 작업 위주로 제 업무만 하러 사무실에 오다 보니까 그냥 편한 복장으로 왔었고요. 사실 평소에도 조금 잘 안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 먼저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저도 유튜브를 제가 원래부터 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궁금해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막 연락을 또 어떻게 해야 감사하게 연락을 주시는데, 손해사정사 공부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시험 취득한 지 상당히 오래됐다기보다는 조금 지났고, 그래서 제가 이 공부법에 대해서는 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이상하거나 나쁘지 않아서 다음에 준비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책 하나 이렇게 같이 썼던 공동 저자분께서 공부천재로 유명하신 곽상빈 변호사님이신데, 다음에 한번 모셔서 같이 영상을 찍고 손해사정사 공부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분 너무 바쁘셔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해사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총 3부류로 좀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20대 분들이시죠. 그리고 전직을 꿈꾸는 사람, 전직하는 분들, 20, 30대, 40대, 50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은퇴 이후에 노후를 위해 이 자격증을 준비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분들이 또 이걸 나눠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지만, 있었을 때 어떤 곳에 내가 취업을 할 것인가 라는 걸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추천드리는 순서라기보다는 추천을 드리는 순서가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큰 회사, 대기업에 가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나름의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공제회나 이제 최신 우체국이나 약간 신협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회사 규모는 좀 특수한 법인이긴 한데 아무튼 대기업, 중견기업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서베이, 협력업체라고 볼 수 있고,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독립손해사정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20대 분들한테는 무조건 큰 회사, 대기업에 입사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이게 어쨌든 대기업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서열이란 게 있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고 능력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어리다는 강점이 있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대기업을 꼭 경험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지금 바로 나는 독립이나 서베이를 가서 경험을 하고 내가 더 잘 될 거야 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이 저는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내가 1년, 2년, 3년, 4년, 10년 후에도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대기업에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는 자회사나 중견 기업들, 자회사와 친구들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서비스, 삼성화재서비스, 하나손해사정, KB 손해사정, DBCSI, DBCAS, KCA 손해사정 등, 그리고 각종 몇 대 공제조합, 택시, 법인 택시, 개인 택시, 화물, 버스 등등
그리고 뭐 우체국 보험 뭐 이런 애들 다 합쳐서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원수사에 비해서 구직하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하시는 분들, 내가 원래 최초에 다른 일을 하다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중반까지도 내가 이거를 이렇게 전직을 해서도 신입사원으로 뽑힐 수 있는 회사들이다. 그렇다면 원수사 대기업의 경우는 아니냐라고 했을 때 확률이 떨어질 뿐이지 불가능하진 않다. 그래서 대기업과 이제 원수사, 자회사 이런 공제 같은 회사들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전직하시는 그 30대 중반 정도까지는 도전을 해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이대가 그 이상이다, 그리고 내 스펙이 조금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베이부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서베이 회사는 정말 많기 때문에 뭐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고, 내가 취업에 좀 안 돼가지고 좀 바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여기서부터는 좀 달라지는 게, 전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고 노후 자격증으로 취득하신 분들도 심지어 취업을 성공하시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다 원하면 취업이 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독립손해사정업에서는요, 당연히 취업준비생, 그리고 전직하시는 분들, 노후를 대비하시는 분들 다 진입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제가 손해사정사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직무를 좀 나누는데요. 직무는 제가 재물과 차량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제가 카더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신체 한정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자동차 대인 보상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대물을 같이 하는 회사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공제나 이제 조금 중소형 손보사 같은 경우는 대물을 같이 하는 곳이 있고요. 장기 심사, 장기 조사, 일반 조사, 일반 심사, 언더라이팅, 그리고 가끔 가다가 영업직, 보험 영업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수사의 이제 그 지점 관리, 영업 관리라는 직군으로 해서 손사분들이 이렇게 취업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성별로 나누자면 남자냐 여자에 따라서 조금 갈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남자나 여자나에 따라서 제가 뭐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실제로 보험회사에 가서 제가 뭐 차별을 하거나 그런 건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험회사에 가서 부서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여성의 비율은 그 직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대인 보상과 대물 보상에는 거의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입장이고요. 장기 보상 같은 경우는 조사 직군에서는 거의 자동차 대인 보상과 동일하게 10명 중 1명, 2명 정도 있으신 것 같고, 다만 장기 심사직에는 여성분들이 현저히 많습니다. 일반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신체다 보니까 그 배상책임보험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쪽에는 여성분들을 제가 아직까지 경험이 됐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언더라이팅 직무에서는 남자 여자 무관하게 이렇게 채용이 되는데, 일단 직군 자체가 워낙 채용 TO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많이 이제 뽑지도 않고요. 실제로 언더라이팅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추구하는 바가 통계냐 아니면 뭐 간호 쪽이냐에 따라서 아예 채용 방향이 달리니까 언더라이팅만 보고 내가 취업을 준비하겠다라는 것들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남자분 여자분 말씀드렸는데 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성격에 관해,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중요하지만 성격에 따라서도 되게 중요한 게, 나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거를 절대 못해 라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외근직을 선호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보상 업무 스트레스 받아, 나는 뭐 남들이 전화 막 오는 거 싫어하고 막 나한테 막 돈 맡겨놨다는 듯이 전화 와서 왜 보험금 안 주냐라고 하는 분들은 전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 손해사정 업무 자체가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직무라서 그런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알아서 잘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성격이 조금 사람을 만나는 게 싫고 뭐 저렇고 또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나는 정말 뭐 외근 나가서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건 싫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근 하시는 직무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나는 내근에서 답답하게 있는 것보다 외부 사람을 만나면서 문제 해결을 빨리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외근직 업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업을 하다 보면 다 우리 똑같은 지역에 살진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뭐 대도시, 광역시 그 외 도시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그리고 뭐 이렇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사는 곳이 서울이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선택권이 많습니다. 내가 원수사를 갈 수도 있고요, 자회사나 공제를 갈 수도 있고, 서베이 업체도 갈 수 있고요, 독립손해사정사도 회사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택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광역시로 간다. 그러니까 대도시지만 이제 지방 뭐 대전, 광주, 대구 이렇게 했을 때 이곳에서도 서울과 동일하게 모든 회사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고 그 외의 도시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가 문제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 이름을 말하는 게 참 차별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떤 내가 좀 대도시랑 멀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원수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도 없습니다. 공제도 없습니다. 서베이 업체도 없다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선택권이 없습니다. 독립손사 업체들은 그래도 전국에 어디든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따서 내가 어디에 취업할 거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곳을 옮겨야 될 수도 있고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제가 학벌과 학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내가 노력해서 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받아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사실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했고 나는 뭐 전문대를 졸업했고 아니면 난 대학교 4년제를 졸업했고 석사, 박사까지 했다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직무별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사에서 보상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보통 4년제 졸업생들을 뽑고요. 학벌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부산대 학생들이 당연히 지방 거점 대학교, 직어국이라고 하죠. 지방 거점 국립대, 그래서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충남대,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들이 뭐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조선대라고 할까요?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곳들이 이제 원수사의 대상자들이고 자회사의 대상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학벌이 정말 안 좋은데 원수사를 갈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아무도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취업이라는 내가 학벌이 이 정도인데 여기 회사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은 조금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내가 원하는 구직자라고 하면 일단 다 지원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학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내가 만약에 4년제를 안 나왔고 전문대를 나왔다,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라고 하면 일부 기업에서는 아예 서류에서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어떤 회사에서는 조금 학력이 부족해도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뽑아주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뭐 공제나 이런 조금 특수한 회사들은 특별 채용을 해서 비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뉴스에 종종 나오는데 아직도 실제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7번 그 취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리는데
성격 관련해서도 보시면 제가 이것저것 할 게 있어서 아까 다시 한번 성격에 따라서 말씀드리죠. 외부 활동을 난 너무 싫어한다. 고객 대면을 너무 싫어한다. 뭐 스트레스 내가 너무 받는다에 따라서 내가 어떤 업무나 직무를 선택하실지 고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제가 신체 자격증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다른 분야는 사실 저는 재물과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 주변에서 뭐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것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않지만 일단 신체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신체가 좀 좋은 점은 일단은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뭐라고 할까나 그 모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쨌든 우리 손해사정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자격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재물과 차량은 현저히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신체 손사를 뽑으면 300명 이상 뽑고 재물은 이제 뭐 40명 그리고 차량은 100명, 150명 이렇게 뽑지 않나요? 근데 그만큼 그 일을 할 수 있는 캐파 자체가 신체가 제일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손해사정사를 고민하는데 나는 내 전공,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적성, 내가 원하는 꿈 이런 것을 원해서 나는 정비학과인데 자동차 대물 손해사정사, 차량 손해사정사를 취득해서 그쪽으로 취업해서 잘할 거야 라는 거 절대 멋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재물, 건축학과고 뭐 이런 재물과 관련된 그 전공을 하셨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조금 나이가 있고 전직을 하거나 좀 그런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전공 무관하게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신체 손해사정사를 추천드리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진입장벽이 어떻게 보면 낮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나도 들어왔지만 너도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경쟁은 더 치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이가 많으신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손해사정사 공부를 해야 되냐, 자격증을 따고도 내가 잘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제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 제가 이 업계에서 이제 40, 60 손사님들을 만났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혀 문제가 없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다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4060 분들이 이제 우리 손사업에 진입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이제 서베이 업체에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나이 많은 전직하시거나 노후 준비 때문에 손해사정사 취득하신 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베이 경험을 이런 분들은 꼭 추천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그럼 문제가 뭐냐? 그럼 내가 원해서 이제 그쪽에서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뽑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 서베이 업체에서 지금 우리 자격사님을 채용하는 이유는 능력이 뛰어나서 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법인 회사에서 서베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의 숫자가 부족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이가 많더라도 일종의 핸디캡이라 볼 수 있죠. 내가 핸디캡이 있어도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연봉을 조금 높게 줘서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자격수당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특정해서 주시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또 한번 그쪽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대방 입장에서 그 우리 자격사님을 채용하는 이유는 채용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은 오랫동안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가정을 합니다. 실제로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았고 제가 봐도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내가 뭔가 배운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큰 사람이 되거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는 내가 너 회사에 들어가서 난 배울 거야. 그리고 배워서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우호적이지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가 이 사람이 일할 수 있게 다 알려줬는데 나가버린다 라고 하면 그 사수분도 싫고 회사 입장에서도 싫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더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좀 서베이 쪽에 진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서베이 경험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가 어떻게 되고 조사가 어떻게 되고 보험금 지급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을 하는지 꼭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손사, 나이가 많은 분들이 4060에서 독립손사를 취업하거나 개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실제로 보험사 경력이 있거나 이제 보험회사에 하셨다가 나오신 분들은 주변에 아는 인맥도 있고 도움받을 구석이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 저조차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없는 분들은 첫 번째로는 본인의 이제 근처에서 손해사정사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상담을 받아서 아니면 나 너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그런 인맥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방법은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실무수습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수습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를 책으로 배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책으로 다 배웁니까? 모든 학문을, 모든 실무를.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손해사정사 학원 책, 수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실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의 자격사로만 만들다기보다는 그걸로 이렇게 하시는 수도 있지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실제 실무를 배우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평균치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실무 수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지 한국 손해사정사회, 그리고 밀코, 그리고 몇몇 학원, 그리고 각종 회사에서 이렇게 몇몇 곳에서 실무 수습을 비용을 받고 하는데요. 어쨌든 비용이 비싸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한 교육을 위해서 참여하시는 강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인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같이 나랑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A란 고민인데 너 이거 A란 고민 어떻게 똑같이 생각하지? 우리 같이 해답을 찾자 라고 하기도 하고요. 거기 투입되는 강사분들이나 이제 거기 다 손해사정사분들이 자신의 인맥이나 자신을 통해서 도움을 주거나 경험을 쉐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추천드리고, 아니라면 법인회사에서 주최하는 실무수습이 또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 위주의 실무수습이고 실습 위주의 실무수습을 하는 회사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 입사해서 배우면서 이제 성장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4060 분들의 이제 서베이든 독립손해사정사든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의 강점을 잘 생각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업이면 영업, 내가 살면서 인맥이 그래도 10대보다는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내가 아는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론 아는 사람이 많다 해서 또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면 내가 실무 경험이 있다. 나는 병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요. 나는 보험 설계사로서 보험 영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아니면 나는 보험회사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봤어요. 아니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원무과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의학이나 법 이런 것들의 해석이나 이제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분들, 연계성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우리
우리 땡땡님은 자격증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모셔와야죠 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 손해사정사회나 이제 일코라는 학원에서 이렇게 수술 받으셨던 분들을 제가 이제 보거나 이제 들으면 원래부터 이제 자격증을 따고 독립손해사정사나 서베이로 내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일을 어디선가 하고 계십니다. 다만 난 자격증만 따고 딱히 일을 안 할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안 되게 뭔가 당연히 자기들의 선택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안 하셨지만 내가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뭔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립손해사정사 소득을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음식점이 내 집 주변에 오픈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와, 저기 새로 생긴 식당 한번 가서 먹어봐야지 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픈빨이라고 해서 새롭게 오픈한 식당에 가서 먹어보는 방법을 먹어보기 때문에 식당이 잘 됩니다. 처음에. 다만 맛이 없으면 재방문하지 않겠죠. 다만 손해사정업은 처음 한다고 해서 손님이 있는 업종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도 아직도 제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실 겁니다. 제 친구도 잘 모를 거고요. 그래서 아직도 보험 영업하고 헷갈려 하시는 주변의 지인분도 계시고, 물론 제가 보험 영업도 같이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사업은 처음 한다고 해서 누가 와, 너 손해사정사구나, 내가 너한테 일을 맡겨줄게 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이런 공산품을 산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 딱 집어서 결제를 해야지 제가 마시고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업은 좀 다른 게, 일단은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보험사고라고 하는데 내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 다음에는 보험금을 줄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보험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암이 걸렸는데 보험이 없으면 못 받는 거고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보험이 없고 상대방이 보험이 없으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 고객이 나를 신뢰해서 나한테 일을 맡겨야 됩니다. 일단 이런 고객들을 찾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의 신뢰를 받아야 되고요. 신뢰를 받았다. 야, 그래, 너가 정말 일을 잘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일을 하루 이틀 일주일 하다 보니까 너 근데 일을 잘 못하는 것 같네. 근데 실제로 결과도 안 좋아. 야, 너 이럴 줄 알았어. 너 일을 진짜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 수임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이런 사람 찾기도 어려운데 실제로 나를 신뢰하기까지 하기도 어렵고, 일을 진행하기까지도 어렵고, 결과를 내기까지도 어렵고, 그리고 끝나서 야, 너 잘했으니까 내가 수임료 원래 약정한 것을 입금해 줄게 라는 과정까지가 끝인데,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나는 수입이 0원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손해사정사가 돼서 이제 독립 손해사정사가 딱 됐습니다. 오늘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운 좋게 제가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첫날 기적적으로. 그러면 접수하자마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보통 일주일 내에 다 업무가 끝납니다. 그리고 접수 후에 조사가 나온다, 장기보험의 경우, 그러면 조사하고 최종적인 지급은 3주에서 6주 정도 걸리고요. 만약 여기서 감정을 간다 라고 하면 보통 2달 이상 걸립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1년 이상, 2년 정도 넘는 사건도 솔직히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손사하고 첫날 수임을 해도 수입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손해사정사 되면 얼마나 벌 수 있어요? 월 300만 원 언제쯤부터 벌 수가 있죠? 저 1000만 원 벌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건을 많이 해서 쌓아놓고 이게 하나씩 종결이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수임료가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조금 소득이 생기는 그 단계까지가 사실상 한 달, 2달 걸리는 것은 아니고 보통 3개월도 빠르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업에 진입할 때 1년 동안은 정말 힘들게 살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을 하고 일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저는 처음에 운이 좋게 좋은 분을 만나서 이제 좀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3개월 지나고 4개월 차부터 일이 잘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조금 울컥한데, 실제로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현실로 현실로 소득을 못 벌고 있으면 정말 좀 슬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독립손해사정사분들 영업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영업은 사실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뭐 진짜로 우리 흔히 말해서 맛집이 됐을 때 맛집을 어떻게 사람들이 오게끔 하냐라고 했을 때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TV에 나오게 한다, 유튜브에 나오게 한다, 아니면 동네에 가서 뭐 사람들한테 맛있다고 입소문 낸다, 뭐 심지어는 택시기사분들한테 우리 집 맛있으니까 꼭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뭐 한다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만큼 영업엔 정답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배드 영업이라고 해서 병원에 직접 가서 향자같이 모습하고 있는 분들께 명함을 나눠주면서 내가 너의 보험금을 위해서 업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연계해서 이제 그들이 회피 타임이라고 하죠. 이제 흡연을 하시거나 그럴 때 이제 가서 명함을 주는 방법이 있고, 뭐 가족분들이 중환자실 앞에 중환자분들은 뭐 매일 내가 원할 때 면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월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 뭐 대학병원 그 중환자실 앞에 서 있다가 명함을 가족분들한테 나눠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실제로 장례식장에 가서 유가족분들한테 명함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환자와 관계가 있는 인맥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업무와 조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병원 관계자, 뭐 실제로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 보험 설계사분들을 대상으로 보상 강의나 이제 협력 관계를 MOU를 맺어서 이렇게 사건을 이제 좀 수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쨌든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유튜브, 뭐 SNS, 블로그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손해사정사의 역량이나 실력 향상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사실상 좀 저도 이 업에 진입해서 느꼈던 바는, 저는 어쨌든 장기보상과 자동차 보상 업무를 보험회사에서 어쨌든 하다가 나오게 돼서 조금 어떻게 보면 기반이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와서 보면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없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습이나 독학으로 좀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고요. 본인이 연구하는 분들이 실제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끼리끼리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스터디를 모집해서 같이 공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사나 박사나 이제 그런 손해사정 관련된 전공을 또 공부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사례나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 향상이 결국에는 잘 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손해사정사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손해사정사 전망은 제가 뭐 다른 거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독립손해사정사 전망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요. 그래서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쉬운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돼요? 라고 하는 막연한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재직하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우 손해사정 법인이라고 해서 저희는 현재 16분을 모시고 서울 권역하고 지금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은 보험사, 그러니까 원수사, 자회사, 서베이, 공제, 독립 등 이렇게 경력이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보험금, 내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설픈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최선의 손해사정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도 노력하지만 혼자서 사실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운 부분을 공유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가 소속된 회사의 비전이자 목표이고요. 지금 또 하나의 자랑은 신체 손해사정사 자격증 보유자 수가 지금 13분이신데 오늘이 사실 12월 8일이라서 다음 주에 한 분 더 입사하기로 하셔가지고 사실 포함해서 13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좀 시험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오늘 제가 이거 예상치 못하게 생각보다 40분 넘게 이야기를 떠들어서 했었고 두서없이 얘기를 해서 저도 이 영상을 막 편집을 열심히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여기서도 좀 내가 원하는 궁금증이 있다, 난 이런 것이 궁금하다 라고 하면요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 답 보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대학교 졸업해서 회사를 어쩌다가 이제 보험회사에 취업해서 이제 손해사정업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독립 손해사정사까지 하게 되었는데 제가 주변 사람한테 항상 말하는 게 저는 영업을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 저는 평생 직장인으로 그냥 회사를 다니고 회사나 비하가 아니라 저는 회사를 다닐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그 회사를 그만두고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자영업의 시장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좀 할 수 있는 거 보면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